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거리를 지나며 중앙역을 오가는 바쁜 사람들의 얼굴을 스쳤다. 28세의 젊은 기자 혜원은 경주로 향하는 고속열차로 내려가는 계단을 걸으며 울 코트를 몸에 더 가까이 당겼다. 그녀의 피곤한 표정은 잠 못 이루는 밤들과 직장에서의 빡빡한 마감 압박의 결과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를 지고 있는 듯한 조용한 우울함이 엿보였다. 승강장에는 탑승 안내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고 승객들의 대화 소리와 대리석 바닥을 밟는 발걸음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다. 혜원은 어깨에 걸친 배낭을 고쳐매고 우아한 흰색 고속열차를 바라보았다. 벽이 없는 박물관 도시로 알려진 경주는 역사적인 유물들, 사찰들, 그리고 가을 풍경의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다. 그녀의 임무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속에서 전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여행이 단지 업무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차에 올라 창가 근처에 자리를 찾아 앉은 그녀는 다른 승객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가 나타났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이목구비에 완벽히 정돈된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남자가 자신감 있는 자세로 통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날렵하게 재단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그의 깊은 눈은 주변의 모든 것을 세심히 관찰하는 듯했다. 짧게나마 시선이 마주쳤을 때 혜원은 예상치 못한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우라를 가지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인 것 같네요. 그가 매끄러운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독특한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앉을 수 있도록 가방을 옆으로 치웠다. 그가 짐을 정리하는 동안 그의 코트에서 풍기는 우디 향이 그녀를 감싸며 호기심과 약간의 불편함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경주로 가시는 건가요? 그가 대화를 시작하며 물었다. 네, 일 때문에요. 그녀는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으며 대답했다. 혜원은 낯선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에게는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는 느낌이었다. 저는 지훈입니다. 당신은요? 그가 머리를 약간 기울이며 고풍스럽지만 우아한 제스처로 물었다. 혜원이에요.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며 대답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풍경은 곧 노랗고 주황, 붉은색으로 물든 산과 들판으로 바뀌었다. 지훈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경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언급하며 대화를 이끌었다. 혜원은 자신의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말에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꼈다. 지훈은 단순히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방문할 계획이었던 장소들에 대해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여행 가이드에도 나오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시간이 되신다면 불국사를 해질녘에 꼭 방문해보세요. 황금빛이 탑을 통과하는 모습은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지훈이 진심 어린 열정을 담은 눈빛으로 말했다.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원이 대답하며 그가 이야기할 때 손으로 살짝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을 눈치챘다. 이는 그가 이 주제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섬세한 습관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놀라울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혜원은 지훈이 고대 유물 복원 전문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최근 작업은 이 지역의 한 사찰에서 발견된 희귀한 필사본 복원 작업을 돕는 것이었다. 그는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거의 영적인 경외감을 담아 이야기했으며 이는 혜원의 마음 깊은 곳에 공명했다. 기차가 경주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부드러운 보라색과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녀가 조사를 시작하려던 현지 시장까지 동행하겠다고 제안했다. 시장은 다채로운 색깔의 천막들이 신선한 과일, 향긋한 향신료, 수공예 보석, 전통 직물 등을 전시하며 활기를 띠고 있었다. 떡볶이, 만두, 허브차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며 혜원을 마치 최면에 걸린 듯 끌어당겼다. 이거 드셔보세요. 지훈이 꿀과 견과류로 채워진 따뜻한 호떡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다. 달콤하고 따스한 맛이 그녀의 얼굴에 진심 어린 미소를 띠게 했고 지훈은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당신은 저를 방심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혜원이 말하며 둘은 종이등불로 밝게 빛나는 거리를 걸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이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 자신의 일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죠. 그의 목소리는 혜원의 매력을 더욱 고조시키는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불국사에서였다. 지훈은 돌로 된 복도를 따라 그녀를 안내하며 각 건축적 세부 사항에 담긴 역사를 설명했다. 혜원은 그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연결감을 느꼈다. 마치 오래된 벽이 과거의 삶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침묵의 순간 황금빛이 탑에 반사되는 모습을 바라보던 중 지훈이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려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이 느낌이 느껴지나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뭐요? 그녀가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물었다. 이곳의 에너지요.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연결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혜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안에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는 듯했다.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부분이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한편 지훈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공유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작은 한옥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지훈은 마침내 자신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의 가치와 전통이 깊이 뿌리박힌 외딴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곳에서는 조금의 이탈조차도 배신으로 여겨졌다. 그는 역사를 향한 자신의 열정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났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기대되었던 책임을 저버린 그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가끔은 내가 옳은 선택을 했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그가 손에 든 소주잔을 응시하며 말했다. 자신에게 진실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혜원이 가볍게 그의 손에 손을 얹으며 대답했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강렬함이 담겨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이 방문한 모든 장소, 나눈 모든 이야기가 그들을 점점 더 가깝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덧없음을 둘 다 알고 있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존재했다. 혜원은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일상과 직업적 기대에 사로잡힐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 또한 더 깊은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망설이는 듯 보였다. 그에게는 그로 인해 생길 결과가 두려운 듯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그들은 대나무 숲을 함께 걸었다. 바람이 잎사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최면에 걸린 듯한 선율을 만들어냈다. 혜원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멈춰서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다. 혜원, 당신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가 숨이 멎을 듯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묵묵한 약속이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이 나눈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혜원은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도시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경주의 전통 보존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그녀는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발견, 연결, 그리고 삶이 우리를 데려가는 예기치 않은 길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지훈은?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짧은 만남일지라도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존재로 말이다. 몇 주 후 혜원은 삼청동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녀의 기사가 대중과 동료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는 소식은 그녀를 기쁘게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그녀는 영감을 찾기 위해 멍하니 메모를 뒤적이며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는 낯선 번호였다. 아직 그 에너지가 느껴지나요? 메이플 IP 이모티콘이 함께 적힌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말을 알아보지 못할 수는 없었다. 지훈이었다. 그들은 결코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 연결을 다시 열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다.
혜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간단하게 답장을 보냈다. 항상요. 메시지는 전송되었고 그녀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은 미소와 함께 있었다. 도시 반대편에서 지우는 그녀의 메시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다. 거리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으면서. 이틀 후, 경복궁의 나무들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오후, 혜원은 천천히 걸으며 현재와 다가올 재회를 향한 설렘 사이에 마음이 갈라졌다. 지후는 함께 역사를 탐구하자는 핑계로 그곳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경주에서 느꼈던 연결과 비슷한 무언가를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다. 궁궐의 풍경은 선명한 색감의 모자이크 같았다. 회색기와 지붕은 푸른 하늘과 정성껏 가꾼 정원의 초록과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돌길에 울리는 발소리와 함께 관광객들이 그 장소의 본질을 담으려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다. 혜원은 호숫가의 작은 정자 앞에서 멈췄다. 물은 주변의 나무와 하늘의 윤곽을 비추며 꿈같은 평온함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보았다. 지우는 정자의 기둥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다. 그가 몸을 돌리자 그녀를 보고 그의 눈이 빛났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가 안도와 기대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거의 안 올 뻔했어요. 혜원이 다가가며 말했다. 하지만 뭔가 여기에 와야만 한다고 느꼈어요. 지후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 손을 내밀었다. 그럼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그들은 궁궐의 정원을 함께 걸으며 그들이 방문했던 장소들과 공유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대화에는 새로운 깊이가 있었다. 서로의 말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묘한 친밀감이 깃들어 있었다. 벚꽃 나무 아래 놓인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지훈이 마침내 흐르는 침묵을 깼다. 헤어진 이후로 당신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아마 생각하지 말았어야 할 만큼요. 혜원은 미소 지으며 떠다니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저는 진짜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남기는 것과 선택해서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도요. 지훈은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짊어지기로 했나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느껴지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실이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가능성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그들 주위를 맴돌았지만 그 사이에 긴장감을 흩뜨릴 수는 없었다. 지훈이 혜원의 손을 잡았을 때 그들 둘 다 알았다. 그들이 함께 시작한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혜원과 지훈은 서로에게서 시작된 것을 자신들의 삶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다. 기자로서의 혜원의 바쁜 일정은 종종 그녀의 주의를 필요로 했고 그녀는 전국 곳곳으로 여행을 다니느라 바빴다. 한편 지훈은 미술 복원 프로젝트와 자신을 고용한 문화기관들의 요구에 묶여 있었다. 어느 날 인사동의 번화한 거리를 걷던 중 지훈이 말했다.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기대 없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요. 혜원은 그를 바라보며 슬픔과 이해가 섞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가진 것에 한계를 두자는 말인가요? 항해가 아니라 지침이요. 우리의 삶이 당장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특별하게 남을 수 있도록요. 그들은 자주 만나는 것에 대한 압박 없이 정기적으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시간이 허락할 때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하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혜원에게는 처음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운명에 맡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둘은 그들의 관계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직면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혜원은 유럽에서 독점적인 기사를 다룰 국제적 정은 제안을 받았다. 이 기회는 그녀의 경력을 크게 도약시킬 수 있었지만 지훈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한편 지훈은 한국의 가장 외딴 섬들 중 하나에서 복원 프로젝트를 주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몇 달 동안의 고립된 헌신을 요구했다. 그들 각각의 선택은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강해졌다.
추운 겨울밤, 한강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하던 중 지훈이 침묵을 깼다. 어쩌면 삶이 지금 우리에게 각자의 길을 따라가라고 말하는 걸지도 몰라요. 혜원은 목이 메는 것을 느꼈지만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차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두운 물에 반사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삶이 우리를 올바른 사람에게서 멀어지게 한다고 믿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는지 시험한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싸울 의지가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대답했다. 있어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아내야 해요. 겨울은 지나갔고 새로운 도전과 함께 새로운 결의도 가져왔다. 둘은 개인적인 야망과 서로에 대한 의미 사이의 균형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혜원과 지훈은 사랑이란 모든 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임을 배웠다.